안녕하세요. 강남인강에서 중등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선아입니다. 자, 우리 독도의 날을 기념한 특강, 중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벌써 두 번째 강의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독도가 왜 중요한지,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가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영역적으로도 가치가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또 환경 생태적으로도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내신 시험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관련된 문제도 준비했으니까 같이 꼼꼼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독도의 영역적 가치입니다. 독도는요,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화산섬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독도는요, 이 영해의 동쪽 끝을 확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독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든지 이런 영역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사회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우리가 영해를 정할 때는요, 이렇게 영토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죠. 이 영토를 기준으로 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 통상기선으로 영해를 정해요. 즉, 최저조위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하고 있죠. 즉, 통상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통산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또 이 중에서 영해는 제외되겠죠. 이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독도는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영해와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영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독도는요, 군사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독도를 군사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지도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독도 위쪽으로는 러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는 중국이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자, 그럼 독도는요, 이렇게 러시아, 중국, 일본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도에서는요, 맞아요, 이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라든지 중국과 일본의 공군, 해군의 이동 상황을 잘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군사적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 독도에서 조금 더 우리 나아가면은 바로 태평양으로 연결이 됩니다. 즉,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독도는요, 해상, 또 이 항공교통의 방어기지로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중국과 일본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동아시아 해상 주도권 경쟁에서도 전진 기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역적으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경제적 가치를 보겠습니다. 이 독도의 경제적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그토록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경제적 가치를 지녔냐면 일단 수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독도의 수산 자원이 풍부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독도는 황금 어장이다. 맞아요. 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닷물인 북한 해류,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닷물인 동한 난류가 만나는, 맞아요, 조경수역입니다. 자, 이 조경수역은요,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렇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겠죠. 차가운 바닷물에서 사는 한류성 어족과 따뜻한 바닷물에서 사는 난류성 어족까지 다 모이다 보니까 정말 어족 자원이 풍부한 황금 어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풍부한 수산 자원이 독도에는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해양 심층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내신 시험에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세요. 독도 주변에서 이제 해저 바다 밑으로 200m 정도 내려가면은 해양 심층수라는 정말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게 깊을 심자거든요.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해양 심층수는 이렇게 바다 깊은 곳에 있기도 하고요. 수십 미 깊어요. 그렇다 보니까 태양광이 도달을 하지 못합니다.
태양광이 도달하지 못하고요. 또 깊은 곳에 있으니까 그렇죠. 수온도 낮아요. 수온이 한 2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이렇게 수심도 깊고 그렇죠. 태양광도 도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균 번식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깨끗한 청정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정말 깨끗한 것뿐만이 아니라 미네랄도 풍부하고요. 뭐 질소, 인 같은 영양, 염류가 풍부하다 보니까 이 해양 심층수는요. 식품, 의약품, 화장품의 원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 주변에 해양 심층수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자원. 메탄 하이드레이트. 자,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요, 이 독도 주변에 해저 300m로 내려가면은, 300m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탄이 주 성분인 천연가스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메탄이 주 성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부르는데요. 가스거든요. 그러면 기체여야 해요. 그런데 바다 깊은 곳에 고체의 형태로 있습니다. 이게 바다 깊은 곳에서 이렇게 높은 압력을 받다 보니까 이제 얼음 같은 고체의 형태로 있거든요. 약간 드라이 아이스 같은 그런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 밑에서는 고체의 형태로 있다가 바다 밖으로 나오면 기체로 변해버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선생님이 불타는 얼음이라고 했죠. 실제로 이렇게 불에 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보통 이제 화석 연료죠.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때는 태워요. 그렇죠? 불에 태워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불에 탄다라는 거, 이렇게 불에 연소시킴으로써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정말 주목을 받고 있는 자원입니다. 더군다나 이 석탄이나 석유만큼 공해를 발생시키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정말 청정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가 정말 주목을 하고 있는 자원인데요.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독도에 어느 정도로 매장이 되어 있냐면 현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가스량 대비해서 한 30년에서 50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독도 주변에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치가요, 돈으로 환산하면 250조 정도의 가치가 된다라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일본이 탐낼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기술 대비 이제 이 기술 채굴을 해서 이제 채굴 대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독도의 환경 생태적 가치인데요. 독도는요, 해저에서 폭발한 화산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죠. 그래서 다양한 화산 지형을 볼 수 있어서 우리가 화산 지형의 보고라고 합니다. 보물창고의 줄임말이죠. 정말 다양한 화산 지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화산 지형이 우리가 1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상절리입니다. 자, 주상절리는 이제 용암이 분출해서 흐르다가 차가운 바닷물을 만나며 급격하게 딱 굳어버려요. 그때 수축하면서 이런 이제 틈새가 막 만들어지거든요. 금이 막 만들어져요. 그 금을 우리가 절리라고 한다라고 했죠. 근데 그 모양이 기둥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육각형, 다각형의 이런 기둥 모양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상절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주상절리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암석이 분포해요. 그래서 뭐 현무암, 조면암, 암산암 이런 다양한 암석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독도를 암석학의 보고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화산 지형뿐만이 아니라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인해 생겼던 씨앗이, 대표적으로 독립문 바위, 또 시스텍 같은 이런 촛대 바위, 또 이렇게 독특한 지형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지진 경관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또 이 화산섬이 어떻게 형성이 돼서 이제 뭐 또 이렇게 침식이 됐는지 그런 과정들 역시 이 독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독도는요, 우리가 생태계의 보고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보물창고라는 거죠. 이 독도는요, 이 동해상의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철새들이 어떤 번식처 또는 뭐 휴식처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사람이라든지 동식물들이 살아가기에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경사도 급하고요, 토양도 굉장히 척박하고요. 왜냐하면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비가 내려도 다 이렇게 많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양도 굉장히 척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독특한 동식물들이 있다 보니까 섬 전체를 독도 천연보호구로 이제 1999년에 지정을 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갱이갈매기, 숨새, 또 해국 땅채송화 이런 다양한 동식물들을 우리가 독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독도의 여러 가치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독도의 가치는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단골 주제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문제를 풀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체크 우리 사회2 교재에서 가지고 온 문제인데요. 독도 주변 영해의 가치 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독도 주변의 12해리는 우리나라의 영해이다. 자, 맞죠? 특히 독도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기선이 기준이 된다라고 했죠. 통상기선, 즉 최저조위선, 썰물 일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영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영해를 측정할 때는 12해리까지를 그 나라의 영해로 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독도 역시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 주변, 독도에서 통상기선을 기준으로 12해리까지를 우리의 영해로 설정하고 있죠. 그래서 독도가 영역적인 가치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해저의 화산 지형은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다. 자, 화산 폭발이 바다 밑에서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독특한 화산 지형들이 만들어졌겠어요. 그래서 지질학적 가치도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번도 맞았죠. 자, 그리고 3번. 해저의 해양 심층수가 식수, 의약품 등으로 활용된다. 자, 독도의 그렇죠. 해저 200m. 쯤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 해양 심층수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해양 심층수는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고 또 수온도 낮다 보니까 세균 번식이 거의 없어요. 정말 깨끗한 물이죠. 그런데다가 미네랄도 풍부하고요, 질소인 같은 영양 염료도 풍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식수나 의약품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4번. 석탄이 얼음 형태로 매장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분포한다. 자, 독도 주변에 수심 300m 이하로 내려가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분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선생님이 천연가스라고 했죠. 석탄이 아니에요. 천연가스인데 메탄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석탄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4번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얼음의 형태로 매장이 되어 있는데 바다 밖으로 나오면 기체로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5번. 한류와 난류가 만나 조경수역을 이루어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 자, 이 조경수역 지역은요, 플랑크톤이 풍부해요. 이 플랑크톤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물고기들이 모여서 어족 자원이 풍부해서 우리는 독도를 황금어장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14번 문제인데요. 독도의 영역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독도는 또 중요한 영역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이 독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죠, 우리나라의 영해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의 영역이 달라진다라고 했고요. 또 맞아요.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했죠. 러시아, 중국, 일본 그 한가운데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정말 중요하고요. 또 태평양으로도 진출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대서양을 향한 해양 전진 기지이다. 아니죠. 대서양이 아니라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죠. 독도는요, 태평양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서양은요,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사이에 있는 바다죠.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자, 2번. 영해와 배타적 수역을 설정하는 기점이다. 그래서 이 독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의 어떤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역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3번. 우리나라 영역의 동쪽 끝이 어디인지를 확정한다. 맞아요. 이 독도는요, 우리나라 영토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극동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쪽 끝이 어디인지를 확정해주는 영역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4번. 동아시아 해상 주도권 경쟁에서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 독도는요, 맞아요. 중국과 일본 한가운데 있잖아요. 이 동아시아 해상 주도권 경쟁에서 정말 중요한 또 위치를
위치에 있고요. 5번 해상 및 항공 교통과 방어 기지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다. 자, 독도의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위로는 그쵸 러시아가 있고 양옆으로 중국, 일본이 있습니다. 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군사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적 요충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도의 영역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쵸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이고요. 독도의 환경 생태적 가치. 자, 이런 식으로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 묻는 거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환경 생태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우리가 골라보겠습니다. 자, 독도는 토양이 비옥한가요? 아니죠. 선생님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요, 토양이 비옥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좀 척박해요. 왜냐면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뭐 비가 와도 좀 물이 이렇게 잘 흘러내리고 또 현무암 같은 게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현무암은 알겠지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요. 비 오면 쭉쭉 빠져요. 그리고 토양층이 잘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독도는요, 비옥한 토양 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니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이다. 맞아요. 이렇게 척박한 자연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독특한 동식물들이 있어서 독도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했죠. 맞고요. 그리고 독도는요, 다양한 암석과 지질경관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현무암, 조면암, 안산암, 그래서 암석학의 보고이다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뭐 화산지형, 또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독특한 지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독도는요, 철새들의 중간 피난처 및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동해상의 철새들이 이동하는 그 길목에 있다 보니까 이동하다가 힘들면 독도에 잠깐 멈춰서 휴식도 하고 번식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 및 휴식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독도의 환경 생태적 가치에 대한 옳은 설명은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단답형 문제인데요. 독도의 자원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자원의 명칭을 쓰시오. 자, 우리가 독도 주변의 자원 두 가지 공부했어요. 뭐 공부했죠? 메탄하이드레이트, 해양 심층수. 두 개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독도 주변에 수심 300m 이상 깊은 바다에 매장이 되어 있는 지하 자원이고요. 천연가스가 해저의 저온, 고압 상태에서 물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래요. 그래서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이 얼음 형태로 매장이 되어 불을 붙이면 타는 성질이 있어 불타는 얼음. 4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원이죠. 바로 메탄 하이드레이트죠. 이렇게 주관식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당연히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죠. 자,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 표시된 A자원, 이 A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독도예요. 독도 주변에 지금 자원이 있는데 해저 300m 이하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맞아요. 해저 300m 이하에 분포하고 있는 자원이다라고 하면은 메탄 하이드레이트 나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원 2개 배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해양 심수수 나와 있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 메탄 하이드레이트밖에 안 남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옳은 설명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억. 식품과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식품과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아니라 그죠? 저기 해저 200m쯤에 있는 해양 심층수입니다. 해양 심층수는 세균 번식이 거의 없고 미네랄, 영양, 염류가 풍부해서 이렇게 식품과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죠. 자, 니은 차세대 청정 에너지원으로 평가된다. 자, 이게 바로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설명이죠. 불타는 얼음이에요. 맞아요. 불에 타요. 그래서 우리 불에 태움으로써, 즉 연소를 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공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청정한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디귿, 지구상에서 독도 주변에만 분포한다. 자,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독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바다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리을, 천연가스의 주 성분이 얼음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타는 얼음이라고 했죠. 맞아, 바다 깊은 곳에서 높은 압력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고체 형태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옳은 설명을 찾아보면 니은 리을, 정답은 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강의였죠. 우리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봤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내신에서 문제로 나오는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독도의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었죠. 영역적 가치, 경제적 가치, 그리고 환경 생태적 가치였는데요. 각각의 가치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경제적 가치에서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해양 심층수 꼭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과는 그럼 다음 3강에서 이제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근거라는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